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요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 요약자료 말고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도시정비법 영상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체계도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 10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고요. 절차는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열람 보고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때 담기는 내용은 정비사업명이나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이 있고요. 기본계획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의견 청취 이후에 심의하고 고시열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행위 제한도 할 수 있고요. 또 특정 요건이 있으면 해제하거나 직권 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사업 시행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정비 사업비 등이 들어가고 이때는 다른 절차 없이 공람 및 의견 청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받게 되죠. 준공이 되면 정비구역 해제가 됩니다.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분양, 공고, 신청 기간을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분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법 제4조에 나와 있고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는 군수는 아닙니다. 시장까지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이잖아요. 자,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21년부터 자, 10년인 2030년까지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하냐면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수립권자가 이 기간이 장기계획이잖아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수립된 계획이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립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증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계획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기간, 주거지 관리 계획, 또 이러한 환경 계획, 설치 계획, 그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항에서
살펴보면 만약에 이 기본계획에 1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이 아닌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 관리의 방향, 이 사항이 포함이 된다면 제가 1항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될, 무조건적으로 담겨져야 될 내용이지만 2항에 있는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민의견 청취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2항, 수립권자는 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요. 자, 60일입니다. 60일 동안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견이 없으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3항을 살펴보면 1, 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으면 자, 다음으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자, 중앙이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요. 2항. 자, 그러면 이 수립권자 중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보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을 제외했어요. 제외했고 2항에서는 대도시 아닌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도지사는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똑같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빠집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변경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자, 이때는 군수까지 포함이 되죠. 기본계획은 군수 없었지만 정비구역은 군수 포함입니다.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고요. 자, 1항에서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항을 살펴보면 자, 천재지변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진입로 여기가 도로가 필요하대요.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진입로 지역과 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사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비구역에 입안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자,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자, 주민설명회가 나오네요. 기본계획 때는 주민설명회가 없었죠. 하지만 정비계획에는 주민설명회가 있고, 자, 의견 청취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14일이었고, 정비계획은 30일이에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자, 그리고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주민공란과 함께 지방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기본계획과 똑같이 60일입니다. 60일이고요. 자, 이 부분도 정비계획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금 살펴본 이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때 경미한 사항은 기본계획 경미한 사항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재정리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의견 청취까지 했어요. 의견 청취를 했으면, 자, 다음 절차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기본계획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후에 심의를 거쳤지만, 정비계획 결정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런 관계기관 협의 없이 바로 의견 청취가 끝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요. 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고시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또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자, 법 제17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효력이었고요. 또한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또 연접한 바로 붙어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요. 서로 떨어져 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다음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입니다. 최근 5년간은 출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넣었고요.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 안에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자, 3년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 자, 조합이 시행을 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할 때에는 3년이에요. 자, 추진위원회를 거치면 2년, 바로 조합을 가게 되면 3년이에요. 마찬가지로 조합도 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대요.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제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는데 조합이 3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해제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조합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해서 외워두시고요. 이 해제 부분은 뭐 최근 5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5항이죠. 지정권자는 해제를 요청받거나 해제하게 하려면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권해제예요. 자, 제가 여기 21조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냐? 자, 앞에를 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21조에 있는 거는 자, 다음 어느 하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주민설명회와 또 주민공람, 30일 동안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해제가 되는 것이고 이 2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지정권자가 심의만 받아가지고 해제를 시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1, 2, 3호를 살펴보면 먼저 1호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2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자 4호부터 6호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 지문으로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럴 때는 직권으로 바로 뭐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심의만 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되면 자, 어떤 효력이 있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이 있다면 그것들은 바로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이 되고요. 환원이 되고 자, 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자, 앞에 살펴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또 이런 정비구역 등이 해제에 고시된 경우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 승인이라든지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봤던 경미한 사항을 정리를 하면 자 먼저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은 이 검은색 글씨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자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씩 다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섞어놨습니다. 자 먼저 자, 기본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이 정비기반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10% 미만 변경 자 이때는 자 기본계획은 축소만 경미한 사항이 있고 증가를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만 정비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10%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이 정비사업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이지만 정비계획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비개만 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축소만 해당이 됐지만 정비계획에서는 늘리는 것도 됐잖아요. 사업기간 또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경미한 사항으로. 이 3호는 똑같아요. 제 파란색으로 표현했고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 면적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본계획에서는 20% 미만까지가 경미한 사항인데 정비계획은 이때는 좀 타이트해요. 정비구역은 10% 미만의 변경만 경미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계획에서는 경미한 사항이고 정비계획에서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축소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21%를 축소를 했다. 그러면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축소하는 경우에는 21%인 경우는 중요사항이 되지만 정비계획에서는 축소할 때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30%라도 경미한 사항이고 일단 줄이기만 하면 경미한 사항이다. 그리고 확대, 올라가는 거는 다만 한도를 걸어놨네요. 10%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마지막 9호를 보면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인데 정비계획은 조금 더 넓어지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관리계획 또 그리고 이 도시중구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간다.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가면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들이 대부분 생략이 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0점 맞기 첫 번째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자료 주세요가 아닌 그냥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영상 자료가 필요한지 제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실 때에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메일에다가 이 영상, 이런 영상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해당 영상을 PDF로 변환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